유일한 연재업계 추경호 원내대표님께서 다음 일정 때문에 이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먼저 모셔서 우리 축사를 들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는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이 회기가 시작되고 임기가 시작되면은 왕성한 입법 정책 개발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지난번에 개원 전에도 한두 번 간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 임기 시작되고는 아마 윤재혁 원내대표님 첫 테이블을 끊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행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윤재혁 대표님은 불과 며칠 전까지 원내 대표로, 여당의 원내 대표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얼마나 고심이 컸고 문제의식이 컸으면은 의회 정치 복원 릴레이 토론회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했겠습니까? 의회 정치를 정말 제대로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마 아쉬움이 많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확고히 우리 국회 문화로 다시 자리 잡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아마 문제의식에서 이런 릴레이 토론회를 하신 것,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십니까? 좀 더 자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첫 테이프로 국회가 사실은 상권 분립의 입법, 사법, 행정이 있고 당연히 국회는 입법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축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열심히 각자 역할을 하되 그리고 서로의 남용을 방지하는 그런 견제 장치가 작동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헌법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때는 과거 역사에 행정권이 너무 비대하고 너무 남용되고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입법, 사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정치가 너무 커지고 힘이 비대해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입법권 남용의 문제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 국민들의 행복, 미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곳입니다만은 그것도 그게 맞게 제대로 써야지 바로 그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최근에는 행정권을 오히려 오버라이드하고 헌법에 있는 그 견제 균형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입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한다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입법급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그 첫 번째 주제로 처분적 법률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주제로 하는 것입니다. 처분적 법률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문제가 된다 하는 문제 인식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낸 법률 우려 때문에 시작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장영수 교수님을 비롯해서 사계의 또 법률 최고 전문가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정말 견제 균형을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같이 생각해보고 좋은 또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오늘 대표님께서 좋은 이 가이드라인 잘 잡아주시면은 저희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정말 국가 발전, 국민 행복을 위한 제대로 된 입법금 남용 없는 열심히 하는 진심인 입법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토론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가 개원이 됐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협상이 여의치 않아 보이고 답답하고 또 정말 걱정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내를 지휘하시는 우리 추경호 대표님, 또 당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님,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4개월 전에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자고, 전쟁이 아닌 정치를 하자고 민주당에게 정말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14개월 동안 뒤를 뒤돌아 보면 사실 의회 정치 복원이라는 그 구호가 정말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로 토론하게 될 처분적 법률은 저희들이 40여 년 전에 행정법 교과서에서나 이렇게 다루던 그런 문제였는데, 국회에 이게 처분적 법률이 이슈가 돼서 전면에 등장할 줄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리에서 작동되기는 하지만 그 다수에 의한 폭주, 폭거, 폭정,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것도 이제 정말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고 의회 정치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정말 절제된 그런 권한 행사,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기다. 국민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권력 권한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정말 절제된 권력을 행사하고, 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정치를 복원하자는 그 주장을 제가 4년 내에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의회 정치 복원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처분적 법률이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이, 물론 우리 황우여 대표님이 원내대표 하실 때 만들긴 했지만,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위장 탈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편법적인 수단이 동원돼서 국회 선진화법의 본래의 취지가 지금 왜곡되고 훼손되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원래의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금 국회에서 악의적으로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실태를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두 번째 토론을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야가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슈를 찾아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또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대표께서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된 법안 내용도 보면은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액수나 시행 시기까지 국회에서 이렇게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가면서 이렇게 과연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처분적 법률이 과연 우리 정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의회 정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내주신 동국대 김상겸 명예 교수님, 또 법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님, 특히 장영수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곤 하는데 늘 흔쾌히 시간을 내주셔서 또 중요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정 토론을 맡아주신 경북대의 신봉기 교수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박준석 검사님,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윤 연구본부장님,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이재영 입법조사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개원과 관련해서 정말 바쁘실 텐데도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추경호 대표님도 언론 행사가 있어서 조금 일찍 가시기는 하겠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분적 법률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교과서, 헌법 교과서나 행정법 교과서 저 끝자락에 나오는 개념인데, 우리 윤재혁 대표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걸 보면은 이 시대에 또 어찌 보면은 우리 정치 또 의회 모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상당히 예외적이다라는 걸 깊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상권 분립을 아주 중요시해서 각 상권이 자기 권한 범위 내에 있도록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반성이라고 그럴까, 추상성이라고 그럴까, 계속성 같은 대원칙 하에서 입법권이 운영되도록 정해져 있는데, 입법이 되면은 그 후에 행정부에 여러 가지 대통령령이 있고 또 많은 규칙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져서 그 행정처분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가 다 생략하고 직접 행정부 저 밑에서 해야 되는 처분을 법으로 만들다. 이러면 이게 헌법 체계가 이게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모 당의 하나의 공헌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특히 의회 민주주의와 이 헌법 호헌의 움직임이 나서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시의적절하게 우리 윤재혁 대표께서 그가 가지신 그 1년여의 원내대표로서의 체험과 또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를 잘 농축해서 오늘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사법부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고, 또 행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돼서 이른바 거부권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빌미를 또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가 제대로 시작을 하고 기초를 놓아야 모든 국가의 국정이 안정적이고 또 제 몫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국회라 해서 흔히 뭐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이러는 영국의 격언을 그저 앞세워서 우리가 하면 모든 것이 법이고 모든 것이 선이다, 이렇게 되다가는 국민의 무서운 심판이 국회에 바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 토론 내용을 잘 주시하고 또 존경하는 윤재혁 전 원내대표께서 진행하시는 이 부분을 아주 귀담아 듣고 당과 또 우리 원내에서도 아마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이제 신봉기 교수를 비롯해서 헌법에 아주 연부역강 귀한 중진 학자들도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 토론회의 무게를 더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 오늘 토론회에 만장하신 모든 분들도 함께 힘을 합해서 정치 부재다 하는 게 정치 복원을 해야 되고, 의회가 죽었다 그런 사면론에서 다시 한번 의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세미나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윤재혁 전 원내대표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개원하자마자 정말 의미 있는 토론회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 요새 민주당이 뭐 법대로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맘대로입니다. 이 국회 안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것만 맘대로가 아니라 이제 저 입법권을 넘어서 행정권까지 행사하겠다 그러고 그저께 보니까 무슨 뭐 조작 수사 뭐 특검법 뭐 이런 거 하는데 보니까 이제 행정 권한을 뭐 사법부도 무력화하고 검찰 수사권도 무력화하고 정말 마음대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의회 독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두 번째 주제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 선진화법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황우여 대표님께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은 그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120일, 90일, 60일의 숙려 기간을 무시하고 마구 통과하는 이 패스트트랙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막아야 될 것 같고 뭐 의장은 물론 모두 가지겠다는 것도 역시 마음대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재욱 대표님께서 의회 정치 복원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오늘 나온 그런 의견들이 잘 좀 반영이 되고 반향을 일으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성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오늘 의원회관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활기차게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 6월 달에 윤재욱 대표님께서 이렇게 의미 있고 아주 시의성 있는 주제로 토론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국가기관 간의 균형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솔선수범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뭐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학문적인 개념으로 그동안 좀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고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적용이 된 사례를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절차로는 공익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 아주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상을 특정해서 성립이 됐었던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뭐 요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사례까지 조금 번지가 확장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의 관료의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각각 국회, 정부, 법원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상권 분립의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또 다른 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존중하고 또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의도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사실 상권 분립 이론을 주창하신 몽테스키에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동일한 국가기관이 입법권과 집행권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뜻을 균형적으로 대표하고 또 국회와 정부가 화합을 해서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발전적인 수기를 통해서 앞으로 현명한 방향을 설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하이라고 찍겠습니다. 잠깐만. 저 의원님 보시면 보세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파이팅 한번 하고 찍겠습니다. 같이 하고 보겠습니다. 하나, 둘. 파이팅! 감사합니다.